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일치 하락분 전부 다 마감 메이크업 하면서 월요일에 98,2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98,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워낙 그 등락폭이 좁기 때문에 사실은 2%밖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치 하락분을 전부 다 마감을 했는데요. 뉴스는 하나 괜찮은 뉴스들 나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아침부터 나온 뉴스가 SK케미칼 친환경 소재 에코트리온 고기능 스포츠용품 시장 공략 나섰다. 뉴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K케미칼은 스판덱스 전문업체 효성TNC와 글로벌 3D 프린팅 기업 카본사의 천연 유래 소재 에코트리온의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100% 식물을 원료로 발효해서 만든 친환경 폴리올로 우레탄 탄성 소재, 스판덱스, 인종 가죽 등의 제품의 제조에 필수 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석유화학 제품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의 40%가량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여서 유럽연합 등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섬유 스포츠용품 시장의 기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는 게 SK케미칼의 설명이다. 일단은 이쪽 제품, 그러니까 이 화이트바이오 제품들도 결국에 처음에 화장품 용기는 글로벌 화장품 용기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 나왔는데, 사실 화장품 사이즈 좀 작잖아요. 용기 사이즈니까요. 용기는 시가총액 5천억 미만짜리 그런 기업들이나 조금 펌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에 지금 상장사와 함께 지금 좀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거는 좋은 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탄소 중립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석유화 계속 제품 만들어내고 탄소 계속 배출해내고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SK케미칼은 물론 주가는 최악이고 완전히 쓰레기 수준이지만 그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실은 국내 기준에서는 물적 분할을 추가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SK케미칼을 지금 SK디스커버리가 이미 지주회사인데, SK디스커버리는 어떠한 사업도 영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SK디스커버리가 지주회사인데 굳이 그 조그만한 그 계열사에서 중간지주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SK그룹이 SK텔레콤을 중간지주회사처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주 SK는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이 수십 개가 있고 그들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체제 하에서 어떤 주 SK는 지주회사지만 어떤 투자형 지주회사, 본인들이 보유한 현금을 갖고 여러 기업들을 사들인 후에 그 기업들을 자기 자회사로 편입시키거나 아니면 상장을 시켜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들과 협업을 해서 그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투자형 지주회사로 발전을 하고, SK텔레콤이 나왔던 그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서 실제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SK디스커버리 계열사들은 사실은 SK케미칼이 중간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물론 SK케미칼의 최대 주주가 SK디스커버리고 SK디스커버리의 최대 주주가 최창원 부회장이긴 합니다만, SK디스커버리 계열사 중에서 저쪽 그 가스나 아니면은 D&D나 이쪽 그 계열사들은 디스커버리랑만 그 지분 관계가 있지 사실은 케미칼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SK케미칼이 물론 수소 스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2021년도에 주가 상승 시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었지만, 앞으로 화이트바이오를 또 물적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기넥신이나 이런 의약 제품들을 사업부를 매각 분할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 물적 분할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 화이트바이오 쪽의 시장의 규모와 또 시장의 그 관심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SK케미칼이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롤론티스 내용에 SK케미칼이 연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사실은 한미약품 쪽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SK케미칼이 에코트리온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그래서 스포츠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배정철 이분 옛날에 SK케미칼 팔으라고 했던 그런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제 기억이 맞는지.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예, 제가 잘못 알은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뉴스 하나 나왔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뭐 매매 동향 좋지 않습니다. 네, 연기금이 47만 939주, 네, 올해 1년간 그 정도 매도를 했고요. 지금 아직도 20만 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할 것 같고요. 오늘 여전히 공매도는 28%, 네, 공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좋은 뉴스 나오면서 상승을 했지만 공매도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 사실은 SK케미칼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없어요. 네. 1년 전까지 쭉 시계를 늘려보면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매도 잔고가 뭐 1%, 2% 미만이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에 JP모간을 끝으로 더 이상 공매도 잔고는 없고요. 대량 보유자는 없고 사실은 공매도 잔고가 0.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많습니다만 만약에 JP모간이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쳤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JP모간이 매도 오늘 상위 2위이죠. 모건 스탠리, JP모간이 아마 공매도를 좀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분 기준으로는 아직도 스토캐스틱슬로우 하방이고 RSI도 하락 추세이긴 하나 그 오늘의 그 어떤 반등으로 인해서 주봉 기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는 10만원 정도, 만약에 내일 좀 더 상승을 해서 10만원 이상으로 다시 마감한다라고 하면 그 전주 8월 16일에 빠졌던 금액을 복구하면서 11만원 돌파를 이제 노려볼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주에. 그게 아니고 98,200원 언더로 금주에 마감한다라고 하면 다시 하락분을 그대로 다시 그 다음 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 안 늘었어요. 예. 거래량 없는 상승은 사실은 그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이 상승 폭이 높으면 거래량이라는 거는 사실은 매도하는 주체가 많다라는 거라서 조금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 매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려고 안 판 건지 아니면 이 가격에서 절대 팔지 못한다고 해서 안 판 건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도할 생각이 있는데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매도 안 한 거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대량 매도가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 회사가 좋은 기업이라 매도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계속 거래량 없이 계단식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화이자를 뛰어넘는 차세대 폐렴구군 백신 개발 청신호다. 뭐 이거는 크게 뭐 시장 사이즈가 얼마 되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13가 폐렴구군 백신 스카이 뉴모 프리드를 개발했지만 화이자가 2019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매가 불발됐다. 지난 2020년 기준 프리베나 13의 글로벌 시장 매출만 7조 2,400억에 달한다. 그러니까 요 차세대 폐렴구군 백신 개발되면 요거는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작년 미국에서 허가받은 화이자의 프리베나 20가가 이 현존하는 최신의 폐렴구군 백신이다. SK바사는 이번 특허로 20가를 뛰어넘은 21가, 27가 폐렴구군 백신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노피와 함께 21가 백신 GBP410의 임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이상을 마치고 내년 3상 진입 계획이다.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아직 이상 안 끝났어요. 3상 진입하고 나서 3상 완료되고 그리고 나서 FDA 승인 받고 단박에 받아도 내부터 2024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요거는 단기간에 주가 상승의 재료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연기금 보유 물량치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4.3%까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오늘도 연기금 매도를 했고요. 다만 금투가 매수를 했고 외인이 매수를 해줬는데 공매도가 급작스럽게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조금 한번 며칠 동안 보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2%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늘어날지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현재 나온 뉴스로는 사실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뉴질랜드 부스터샷 허가 획득은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허가는 하는데 매출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개발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요 내용 하나 말고는 현재 나온 뉴스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매도가 훅 줄었다 라는 부분은 어떤 바이오 쪽에 아니면 코로나19 관련된 아니면 백신 관련된 스카이코비언 어떤 실제 접종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펌핑을 노리는 투자 주체들이 공매도를 이제는 안 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바이오 투심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펌핑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공매도를 안 친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네, 메릴 린치랑 모건 스탠리가 대량 잔고 보유자인데요. 오늘 공매도 상환했네요. 28,762주. 전일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거든요. 메릴 린치는 지금 공매도 계속 상환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공매도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공매도 상환 때문에 외국인이 늘어난 거다. 그러면 오늘 공매도 상환 물량이 28,000주다. 외국인의 오늘 4만주 매수 중에서 대략 한 25,000주 이상은 공매도 상환 물량일 거다 라고 추정하시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공매도는 결국에 대량 보유자가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인데 메릴 린치는 상환했기 때문에 공매도 치지 않았을 거고 모건 스탠리는 오늘 공매도에서 멈췄기 때문에 공매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시면 가장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고는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훅훅 줄 거다 아니면은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시작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고요. 그래서 일단 이평선들을 보게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SK 케미칼은 어제도 빠졌지만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상승했을 때는 12만원대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시가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사실은 찐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찐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반드시 만약에 진짜 상승이라고 하면 내일 121,500원 위로 마감할 거고요.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는 여기 이평선들 걸쳐있는 주봉 기준 5일선이 122,900원이에요. 그럼 결국에 123,000원 정도까지 마감을 해줘야 여기 마감을 해줘야 125,000원, 네, 125,000원, 122,900원, 123,000원까지 마감을 해줘야 사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일 다시 하락을 해서 114,000원 전주 오늘 금주 시가에서 십자가형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의 힘을 많이 받았다라고 조금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 케미칼도 그렇고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돌아오면서 일부 반등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매매 동향이라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더 큰 반등과 어떤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케미칼이나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렇게 돌아오면서 사실은 나오는 매매 동향들이나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이오사이언스는 공매도는 확 줄었고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과거에 15만원대에서 횡보할 때 매수해줬던 연기금이 여전히 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냥 단타를 노리는 금융투자들 다른 기관들만 매수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전혀 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이 무조건 왔다. 그래서 이제 상승만 남았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는 그런 관점을 확신하고 매매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종목을 바라보는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